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을 꿈꾸기 시작한 순간은 T-50 훈련기에 성공해서 비롯되었다. T-50의 총책임자였던 전용훈 박사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체 설계와 제작은 한국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항공전자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그리고 항전 소프트웨어 분야는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T-50 개발 과정에서 한국 연구진은 록히드 마틴의 관리 아래 직접 설계와 조립을 수행했지만 핵심인 비행 제어 로직과 항전 장비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며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이 되었고, 국방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과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물론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기술 이전은 철저히 거부당했다. 프랑스 다소, 유럽의 방산업체들 역시 단순 조립 라이선스 정도만 허용했을 뿐 소프트웨어와 제어 기술은 철저히 배제했다.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야 했고, 이 결심이 바로 오늘날 KF-21 보람의 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단순히 날개를 가진 기체가 아니라 디지털 심장이라 불리는 비행 제어 시스템이다. 엔진의 추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제어하고 극한 상황에서 기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직결된다. 특히 KF-21은 쌍발 엔진을 채택했는데, 이는 단발보다 강력한 추력과 생존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양쪽 엔진 출력을 정밀하게 동기화하는 고난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추력에 미세한 불균형만 발생해도 기체는 곧바로 회전하거나 균형을 잃어 추락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계는 단순한 모형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 불가능처럼 보였던 과제를 정면 돌파하며 결국 안정적 비행을 성공시켰다. 초기 시험 비행은 경남 사천 일대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남해상공, 더 나아가 중장거리 구역까지 확장되며 고도와 기동성, 안정성 모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KF-21은 단순히 외형이 F-22나 F-35를 연상시키는 수준을 넘어 내부 소프트웨어와 비행 제어 로직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증명해낸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진정한 자주 국방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심장인 엔진까지 독자 개발해야만 완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작한 F414 엔진이 탑재되고 있다. 초도 생산 물량 200대까지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묶이게 되며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때문에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과업의 최전선에 섰다. 21,000파운드급 추력을 목표로 한 쌍발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전투기 엔진은 극한의 고온고압 환경에서 수천 시간을 안정적으로 버텨야 하며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만 발생해도 전체 시스템이 치명적으로 무너진다. 이 때문에 한화는 수십 년의 경험을 지닌 장인급 기술자와 국가 공인기능장을 핵심 라인에 투입해 정밀 조립과 검증을 맡겼다. 이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엔진 개발의 심장을 움직이는 주역이었다. 실제로 한화는 직경 1m급 고효율 압축 블레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높은 정밀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핵심 부품이다. 세계적으로도 GE, 롤스로이스 같은 최상위 기업만이 보유한 기술이었으나 한국이 그 벽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단결정 합금 소재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미국의 항공 엔진 메이커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입증했다. 엔진 기술은 단순히 방산을 넘어 글로벌 기술 독점 구조와 직결되어 있다. 미국 GE, 영국 롤스로이스, 프랑스 사프란, 러시아 세턴 등 소수 강대국 기업들이 엔진 시장을 독점해왔고, 이는 기술 이전 거부, 부품 수출 금지, 무기 판매 통제 등 각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국은 이 구조를 깨뜨리고 독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의 집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대목이다.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뒤 전투기 엔진 확보에 큰 난관을 겪었고, 인도 역시 라팔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프랑스로부터 단 한 조각의 엔진 기술도 이전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게 움직였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하며 고온 합금 소재, 정밀 냉각 기술, 3D 프린팅 기반의 신공정을 속속 확보해 나가고 있다. 1700도 이상의 초고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니켈 초내열 합금을 국산화하고 레이저 클래딩을 통한 부품 재생 기술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만약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연간 수천억 원의 유지비 절감 효과와 함께 엔진 수명 연장, 내구성 강화라는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한 기종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항공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잠재적 도전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다. 과연 한국의 이 도전은 단순한 국산화 시도가 아니라 세계 방산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이 아닐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한국이 엔진 개발까지 완성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선 전략적 독립의 선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통해 보여준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시험 비행 과정에서 드러났다. 초기에는 사천 일대의 제한된 공역에서 적어도 단거리 시험만 진행되었지만 점차 남해상공과 중장거리 구역으로 확대되면서 고속기동, 고고도 상승, 착륙 안정성 등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곧 KF-21의 기체 구조가 견고하고 조종 특성이 안정적이며 비행 제어 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전문가들은 KF-21의 기동성이 초기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하며 단순한 시제기 수준을 넘어 양산형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투기의 외형만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까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진정한 독립은 외산 엔진 의존을 벗어날 때 완성된다. 현재 KF-21은 GF414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초도 생산분 200대까지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했으며 2030년대 중반까지 완전한 국산 엔진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연간 300기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 중이다. 나아가 2025년 말까지 첫 번째 국산 엔진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수천 시간 이상 버텨야 하며 수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군사기술의 결정체다. 한화는 직경 1m급 고효율 압축 블레이드를 개발하며 세계 최종 상급 기술에 도달했음을 증명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해 단결정 합금 소재와 3D 금속 프린팅 기술까지 확보했다. 이 기술들은 기존 주조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내부 냉각 채널 구현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더 가볍고 더 강력하며 더 오래 버티는 터빈 블레이드 제작이 현실화되었다. 현재 CJ 제품 제작과 시험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머지않아 KF-21 실전 기체에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세계 엔진 시장에 던지는 도전장이자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 방산업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전투기 엔진은 사실상 군사적 독점물로 간주되어 왔는데 한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자 롤스로이스와 사프란을 비롯한 기존 강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특히 한국이 낮은 양산 단가까지 제시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자 긴장감은 배가 되었다.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이 나타난 것이다. 과거 터키가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며 엔진 개발에 좌절했던 사례, 인도가 라팔 도입 과정에서 엔진 기술을 단 한 조각도 넘겨받지 못했던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전은 더욱 빛난다. 자력으로 기술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한국은 누구보다도 명확히 이해한 것이다. KF-21의 엔진 국산화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초기 발표에서 40% 국산화율이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비용 기준으로는 17% 목표에 22% 달성, 부품 기준으로는 39% 목표에 40% 달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언론은 이 차이를 과장으로 몰아갔고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빌미로 한국이 기술력을 은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 KF-21에 장착된 F414는 본질적으로 외산 엔진이기에 국산화율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핵심 부품은 전략 기술로 묶여 있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화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산 엔진으로의 전환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논란은 결국 지나가는 잡음일 뿐 실질적 목표는 독자 엔진 완성과 배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성과를 거둔 두산은 항공 엔진 분야에서도 강점을 드러냈다. 1680도 내열 소재를 확보했고 나머지 700도는 코팅과 냉각 기술로 보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즉 두산은 단순히 협력자가 아니라 한국 독자 엔진 개발의 또 다른 기둥이다. TBC 코팅 기술을 발전용 터빈에서 항공용으로 확장했고 이중축 구조에 대한 설계 경험도 축적해두었다. 한화와 두산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면서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10년 이내에 독자 엔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는 그보다 더 빠른 성과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기체 설계, 항전 소프트웨어, 엔진 개발이라는 3대 난관을 동시에 돌파하며 세계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KF-21은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과 기술 독립을 향해 달려가는 상징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제정치적 압박과도 맞닿아 있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핵심 항전 소프트웨어와 엔진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는 단순히 기술 보호가 아니라 동맹국조차 종속 상태에 두려는 전략적 계산이었다.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뚫고자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외산 엔진에 의존할 경우 언제든 수출 통제, 부품 공급 중단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엔진 국산화는 기술적 목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생존선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보여준 끈기와 집중력이 KF-21의 시험 비행에서 드러난 성과는 단순히 비행 안정성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고속 기동, 고고도 상승, 장시간 채공 시험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으며 KF-21 은실전 가능한 플랫폼임을 입증했다. 기체 설계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제어 능력에서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 조립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항공 전투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도약했음을 상징한다. 전문가들은 KF-21이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능은 초기 5세대 플랫폼에 근접한다고 평가하며 특히 전자전 장비와 센서 융합 기술에서 상당한 진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다. KF-21은 현재 GE-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외산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따라 일부 부품은 한국이 자유롭게 교체할 수 없고 양산 규모 역시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전시 상황이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만 파운드급 추력을 목표로 한 쌍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며 2025년까지 첫 번째 국산 엔진 시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창원 공장에 연간 30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양산 준비까지 병행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금속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 아니다. 연소실과 터빈은 섭씨 1600도 이상의 초고온 환경을 견뎌야 하며 미세한 냉각 채널 설계와 특수 코팅 기술 없이는 수십 분도 버티기 어렵다. 한국은 3D 금속 프린팅 기술을 통해 머리카락 굵기 수준의 미세 채널을 구현하고 블레이드 표면에 구멍을 뚫어 냉각 공기를 분사하는 첨단 방식을 확보했다. 이는 GE, 롤스로이스 등 세계 최정상급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기술로 한국이 이제 그 수준에 근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3D 프린팅을 통한 복합 정밀 공정은 기존 주조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가볍고 더 강력하며 더 오래 버티는 블레이드를 제작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시제 부품 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실전 배치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산 엔진의 필요성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이후 독자 엔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전투기 개발 일정 전체가 지연되었다. 인도 역시 라팔 전투기를 도입했지만 프랑스로부터 엔진 기술 이전을 단 한 줄도 받지 못했다. 이 두 사례는 한국이 왜 독자 엔진 개발에 매달리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이 성공한다면 단순히 기술 독립이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KF-21 자체의 성능도 향상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외산 엔진 의존국 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방산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KF-21의 엔진 국산화율 논란은 외부에서 제기된 흔들기 시도에 불과했다. 비용 기준으로는 22% 국산화, 부품 기준으로는 40% 국산화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단순히 산정 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KF-21이 언젠가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외산 엔진의 국산화율을 아무리 높여도 핵심 부품은 미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는 독자 엔진 개발에 있으며 이미 한화와 두산이 긴밀히 협력하며 그 길을 열고 있다. 기술 기반이 부족하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진은
내열합금, 단결정 소재, TBC 코팅 기술 등에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결국 논란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기술 그 자체뿐이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10년 안에 독자 엔진을 확보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 성과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산업의 독점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한국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KF-21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하늘을 가르기 시작하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일부 국가는 한국의 기술적 약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또 다른 일부는 견제와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 관영 매체는 KF-21의 엔진 국산화율 논란을 부각시키며 한국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실패하고 결국 4.5세대에 머물렀다는 주장을 퍼뜨렸다. 그들은 한국이 국산화율을 과장하고 성능을 낮춰 은폐했다고까지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여론은 외산 엔진의 국산화율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KF-21은 일정 기간 외산 엔진을 사용하다가 머지않아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당장의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 엔진 완성과 실전 배치라는 최종 목표였다.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능을 갖춘 모델이다. 최대 추력만 8,000파운드, 고속 기동성과 상승 능력을 보장하며 장시간 비행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 엔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독자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말까지 첫 국산 엔진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고 2030년대 중반에는 양산체계를 확립해 KF-21에 본격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다. 창원에 신설되는 공장은 연간 300기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며 한국은 단순히 자체 수요를 넘어 해외 수출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참여 역시 결정적이었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이미 세계적 기술력을 입증한 두산은 항공 엔진 분야로 눈을 돌리며 한화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내열 합금, 단결정 소재, TBC 코팅 기술 등은 두산의 강점이었고 이를 항공용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발전용 터빈과 항공용 엔진의 가장 큰 차이로 지적된 이중축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두산은 자신있게 답했다. 발전용 터빈에도 이중축 구조 사례가 존재한다는 경험을 근거로 적절한 베어링 배치와 속도 제어 기술을 적용하면 문제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한국이 단순히 연구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설계와 제작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단순한 분업이 아니었다. 두 회사는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했다. 한화가 압축기와 터빈 설계에서 강점을 발휘했다면 두산은 소재와 내열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두 축이 결합하면서 한국의 국산 엔진 개발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10년 안에 독자 엔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빠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연구진과 기술자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한국의 엔진 기술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 민간 항공기와 우주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어 경제적 파급력까지 기대된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종의 문제를 넘어 국제방산시장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에 엔진 시장을 독점하던지 롤스로이스, 사프란 등은 한국의 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한국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엔진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독점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와 엔진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성능은 결코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다. KF-21과 국산 엔진의 결합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한국은 왜 이토록 고통스럽고 지난한 길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전투기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주권, 국가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전투기와 엔진은 군사안보의 상징적 정점이며 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한국은 바로 그 반열에 오르기 위해 치열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지와 집념, 그리고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선언이었다. KF-21 보람의 사업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방산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 TOC 훈련기를 개발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 없이는 독자적 설계와 비행 제어를 완성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KF-21은 완전히 달랐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기술을 확보하고 막혀있던 벽을 직접 부수며 길을 개척한 것이다. 특히 항전 소프트웨어와 비행 제어 로직, 그리고 쌍발 엔진 추력 제어 기술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야를 정면 돌파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기술을 독자적으로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임을 입증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 단계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진짜 파장은 국산 엔진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만이 독점해온 분야였다. GE, 롤스로이스, 사프란, 세턴 같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엔진 기술을 무기처럼 통제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국이 이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자 기존 강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까지 국산 엔진 시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세계 방산업계는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흥 강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양산 단가까지 낮추며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이었다. KF-21 국산화율 논란은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기술적 진보를 막을 수 없었다. 비용 기준으로는 22%, 부품 기준으로는 40%라는 두 가지 상이한 수치가 존재했지만 이는 단순히 산정 방식의 차이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국산화율 목표치를 충족했으며 더 나아가 독자 엔진 개발로 완전한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산 엔진 완성이지 외산 엔진의 국산 화율이 아니다 라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국산 엔진 개발의 진척 상황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불안은 빠르게 사라졌고 대신 기대감이 높아졌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내열 합금과 단결정 소재, TBC 코팅 기술을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이미 입증한 두산은 항공용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 성능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코팅과 냉각 기술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실험실 수준의 성과가 아니라 실제 설계도와 제작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두산은 하나와의 협력을 통해 설계, 소재, 냉각 기술을 결합하며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의 기둥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업 구조가 기존 강대국 방산업체들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F-21은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한국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기술적으로는 세계 10여 개국만이 가능하다는 전투기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이며 전략적으로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자주 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쌓아올린 기술력의 총체다.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된다면 이는 한국이 방산 자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KF-21과 한국형 엔진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 성능은 높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견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전략자산이 될 잠재력을 가진다. 오늘날 한국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며 자주 국방이라는 오랜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KF-21 보라매와 독자 엔진 개발은 그 결실의 상징이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길을 끝까지 걸어온 결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집념과 도전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 6세대 전투기와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세계 군사균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와 기술 독립을 향한 선언이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첨단 항공기 개발에서 후발 주자에 불과했으며 TOC 훈련기조차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 없이는 완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과 20여 년 만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이제는 그 심장인 엔진까지 국산화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끈기와 도전 정신은 세계 방산업계조차 놀라게 했다.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KF-21 엔진 국산화의 핵심은 기술 주권 확립이다. 외산 엔진을 사용하는 한 언제든 수출 통제나 정치적 제약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 전략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협력 체계는 바로 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3D 프린팅 기반의 미세 냉각 채널, 단결정 합금 소재, TBC 코팅 기술 등은 세계 최정상급 기업들만 보유한 첨단 기술이다. 한국은 이미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확보하며 글로벌 최전선에 합류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첫 번째 국산 엔진 시제품 공개는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이미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의 차이는 뚜렷하다. 대만은 베가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F-125 엔진을 개량하는 데조차 실패하며 결국 프로젝트는 좌절되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렸고 국산 엔진까지 내다보고 있다. 대만이 95% 국산화율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비용 기준과 부품 기준 모두에서 목표치를 충족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과거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 KF-21의 또 다른 의미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성능은 높으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인 한국형 전투기는 미국, 유럽산 전투기에 비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에서 KF-21은 실제 도입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국산 엔진이 결합될 경우 한국은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와 엔진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며 기술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존 강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궁극적으로 KF-21과 국산 엔진 개발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길의 연장선이다. 처음 T-50 개발 당시 불가능하다고 단언되었던 비행 제어 로직과 항전 소프트웨어를 한국은 결국 확보했다. 이제 불가능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전투기 엔진마저 국산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기술적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기술을 창출하고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F-21 보람에는 바로 그 도전과 성취의 집약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KF-21의 성공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한 증거이며 국산 엔진의 완성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한국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KF-21 보라매와 국산 엔진 개발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 기술 독립, 그리고 글로벌 항공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정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